안녕하세요. 네 번째 발표를 맡은 교사 조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 수업에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녹여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지를 다뤄볼 텐데요. 제 수업의 주제는요. 피드백이 살아있는 교수평기 일체화입니다. 사실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말은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에듀테크의 도움이 있으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평가나 기록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피드백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활용했던 그런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금 사례를 나눠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었는데요. 이 기준은 역시 수업 디자인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써야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 수업은 이런 수업을 원하는데 그 수업을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의미 있게 교육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는데 저만의 기준을 삼아봤고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손쉬운 접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번거로운 과정 없이 손쉽게 접속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도 좀 더 직관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수업 공간, 이 수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든 아니면 등교 수업 중에서든 제가 교육과정을 꾸려놓은 것들, 저의 활동 꾸러미들이 한 곳에서 다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에듀테크 앱이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접속 방법 또한 단순화되었으면 좋겠다. 회원가입이나 어떤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떤 신뢰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나 가입 과정이 최소 혹은 간편화된 그런 에듀테크 앱을 활용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높은 호환성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학교 단위에서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만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 남매가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기기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접속하든 아니면 모바일 어떤 태블릿 혹은 PC 어떤 것으로 접속해도 동일한 접속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에듀테크 앱을 좀 골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설치나 가입도 PC에서는 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되지 않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잘 되는데 PC 버전은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문턱이 최소화된 웹 기반의 웹 앱을 좀 활용하고자 했어요. 이 웹 앱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 앱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즉시 앱이 가동되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환성이라는 의미에서 계정의 호환성도 좀 도모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계정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요새는 이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어떤 계정만 있으면 연동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가장 그런 계정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계정이 구글 계정이었어서 저는 이 구글 계정을 아이들에게 요것만 가입하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다른 서비스도 쉽게 연동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글 계정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 활동 측면에서의 고민이었는데요. 바로 공유 기능의 확보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아니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향 혹은 강의식 수업을 등교 수업 때도 그런 수업보다는 활동 위주의 협동 기반 역할 학습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협동학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에듀테크 서비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고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에듀테크 앱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좀 삼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교사와 학생과 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앱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앱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 앱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 저는 소개가 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사입니다. 아이들 활동 수업을 하고 아니면 게임 기반의 활동을 하고 나면 항상 보상을 아이들이 기대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보상책을 많이 마련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요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을 주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아이들도 그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보상물을 주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아이들에게 다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줄 수 있는데 캔디라고 하는 거 일종의 피드백이죠. 근데 이 피드백을 누구한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탕을 줬는지 누구에게 어떤 초콜릿을 줬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그 사탕과 그 초콜릿을 받았는지를 내가 연결해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탕을 주실 때 그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언제 사탕을 줬더라? 내가 이 아이에게 왜 초콜릿을 줬더라? 하는 부분이 나중에 가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장면을 내가 기록해 놓을 수 있었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줬던 사탕 하나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상황에 의미가 있겠지만 그 후에 갔을 때도 그 의미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래서 그때 사탕을 받았구나 라는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에듀테크는 없을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줬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서 한 번에 수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에듀테크 앱은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게 된 도구가 바로 여기서 지금 아이콘만 나와 있죠. 클래스 123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23이라고 하는 도구가 뭐냐면요. 바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학급 운영, 수업 운영 플랫폼인데요. 저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교과 수업 때 저는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있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향상을 했고 어떤 성취 기준에 맞는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했을 때 그것을 포인트로 규정해서 아이들에게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23은 그러한 포인트를 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발표를 잘했다든가 아니면 이 학생이 친구를 도왔다든가 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미리 그런 거를 규정해 두실 수가 있겠죠. 내 수업 시간에는 아니면 내 영어 수업에는 이게 중요해 라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직접 여기서는 으스카드로 나와 있죠. 으스카드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과 참여의 장면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포인트로 제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그 클래스 123에서 기본으로 세팅해 둔 포인트들입니다. 으스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회의 참여態도가 정말 좋아요. 혹은 회의 준비를 잘했어요. 발표를 잘했어요. 협력을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동료를 도와주었어요. 와 같은 다양한 정의적 영역이나 인지적 영역에 대한 다양한 칭찬 카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화면과처럼 제가 직접 그 카드를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하죠.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이 모둠 활동을 할 때 각 역할이나 모둠 안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면 이 책임이라는 분야에 맞게 카드 내용을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선생님 수업을 위한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카드들은 제가 영어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카드들도 영어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카드는 수업 종이 쳤을 때 제가 임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자리에 잘 앉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우측에 있는 포인트는요.
간단히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잘 발표한 학생들이 받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서, 제 영어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정의적 영역이나 어떤 영어 성취 기준, 내용에 맞게 다양한 카드를 직접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수행평가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카드를 만들어 두실 수가 있고요. 이 도구를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원격 수업을 위해서 에듀테크가 좀 더 각광을 받는 시기가 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도구를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은 지금 올해, 작년이죠. 2021학년도에 장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화면인데요. 네, 원격 수업 때 쓰는 앱이 아니라 이 도구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가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아이들을 모아두고 지금 여기 화면 안에서 이렇게 모둠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클래스 1, 2, 3 화면에서도 모둠으로 배치를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클릭해서 화면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면 화면에서 되게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포인트, 누가 무엇을 받았다고 피드백이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 앱을 활용했을 때 아까 호환성 측면을 말씀드렸죠. 저는 다 관찰하고 나서 교탁에 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핸드폰을 들고요. 핸드폰을 들고 모둠을 순회 지도를 해요. 그래서 돌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화면에서만 포인트가 기록되나요?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클래스 1, 2, 3 화면을 띄워두면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포인트를 주더라도 그 화면이 그대로 PC로 연동이 돼서 커다란 화면에도 뜨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아이들은 포인트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게 된 아까 그 계기를 말씀드렸듯이 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학기, 학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두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받은 그 포인트들을 리포트화해서 비교를 해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학생이 전부 32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했어요 라는 칭찬으로는 둘 다 32개의 칭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포인트로 32포인트를 받았는지, 어떤 활동을 잘해서 32포인트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는 제가 교육과정상에서 만들어둔 포인트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아이콘들이 어떤 포인트를 많이 받았는지를 지금 순위별로 이렇게 배열을 해둔 통계인데요. 왼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준 활동지를 그때그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잘 수행했을 때 받은 포인트가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이에요. 반면에 우측에 있는 학생은 모둠학습에서 아이들과 협력하고 협력해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를 잘 달성한 학생에게 주어진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포인트를 통계로 갖고 있지만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는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피드백이 개별화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저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클래스 1, 2, 3이라는 도구에서는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기능에서는 매일매일 선생님이 부여한 다양한 과제들을 그 자리에서 다양한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달 기준으로 되어 있죠. 5월 11일 날 진행했던 포트폴리오용 학습지 과제에서 다음과 같이 아이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이 이후로도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월요일 계속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엑셀 파일로 스프레드시트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받게 되면 제가 세팅한 기간,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학기 동안이라고 설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학습 과제에 대한 성취도가 바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매일매일의 평가 내용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열에 있는 그런 성취도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취약했구나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삼았던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사실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피드백이 아니라 이 에듀테크로 말미암아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피드백으로 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후반부에 학기 후반 학년 말에 생기부나 과목 세특을 적을 때 이 아이가 뭘 했더라를 고민하고 과제를 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네, 그런 흐름보다 그때그때 남겨둔 보다 생생한 기록이 클래스 1, 2, 3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드백이 제공되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클래스 1, 2, 3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구는요, 네, 구글 문서라고 하는 네, 구글 계정 기반의 웹 문서 편집기예요. 네, 아까 제가 웹앱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설치 기반이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문서 편집 앱인데요. 이 도구가 되게 유용했던 이유는 바로 협력이 가능하고 공유가 된다는 저의 세 번째 고민과 연관된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개별 과제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학습지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제가 학습지 하나를 영어 학습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학습지를 혼자 1인 1학습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급 학생들이 제 학습지 하나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빈칸 채우기 활동을 진행했어요. 이건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거는 문서 편집일 뿐인데 왜 이게 피드백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실 때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셨죠.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묵묵부답이고 화면도 꺼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 나 혼자 뭔가 재롱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외로움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수업에 골몰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구를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일단 보여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학생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뭔가 맥락상으로는 맞지 않는 답을 적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땡땡아 이 부분은 맥락에 맞게 이렇게 뜻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적어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각 커서별로 이렇게 띠지가 보이시죠? 이게 각각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줬을 뿐인데 그 피드백이 모두에게 전달돼서 자기 것을 점검하면서 막 지우는 모습이 포착돼요. 그러면 다시 제대로 적는 학생도 있고요. 물론 다시 잘못 적는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 이 피드백이 살아있는 피드백으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화면은 쓰기 활동이었는데요. 그날 배운 문법을 가지고 문장 하나씩을 만들어보는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서로 아이들이 막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정아 이 부분은 동사를 한번 바꿔볼까? 라고 했을 때 그 학생만 동사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싸다다다다 지우면서 말은 하고 있지 않고 화면은 꺼 있지만 그 피드백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실제로 원격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도 이 피드백이 전해져 있구나.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화면을 켜서 많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아까 협업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히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협력으로 수행하다가도 선생님이 강의나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공유 기능 꺼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강의식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구글 문서와 클래스 1, 2, 3을 가지고 피드백이 살아있게끔 해주는 에듀테크 앱을 많이 활용한 이 두 가지 사례를 선생님과 나눠봤는데요. 이 두 가지 도구들을 써가면서 느꼈던 점은 역시 이 에듀테크 도구라는 것이 어떤 넘어야 될 언덕이 아니다. 이 에듀테크 앱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디자인한 수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러한 도우미의 역할인 거지, 제가 이것을 써야만 무슨 수업을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역시 수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고히, 네,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이후에 나의 기준에 따라서 에듀테크 앱을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면 선생님들에게 보다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구나, 이런 감상이 담겨져 있는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에듀테크 도구를, 네, 도입한 사례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한 분들도 계시지만 다음번에는 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수업 사례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